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제 채널의 신설 코너 짜드리오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의 차들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청약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련 플랜을 짜드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댓글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이곳에 청약하고 싶은데 자금이 이 정도입니다. 충분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에 그분의 재정 상황을 모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매주 한 분씩을 뽑아서 메일로 그분의 재정 상황을 또 듣고 그분에게 짜드리오를 해드려야 되겠다. 즉 자금 마련 플랜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코너가 되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늘상 지인들에게 해오던 일입니다. 어디 청약지가 열리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재정 상황을 들어보고 나서 아직은 이곳에 청약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몇 해 돈을 더 모아서 도전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분양가 여기보다는 이쪽이 다음에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조언도 드렸고요. 또는 들어보면 맞벌이 부부에다가 연봉도 상당히 높다. 이러면 차라리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직주 근접과 개발 호재를 고려해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찍어드리는 조언까지 해왔었거든요. 지인끼리는 그걸 했었습니다. 그거를 코너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도전하세요. 댓글 응모 받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먼저 뽑았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술꼰대님이신데요. 그분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재무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곳을 희망을 하는지 내 집 마련에 어떤 내용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견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받아보시면 그렇구나, 매수하는 게 더 낫구나, 청약은 아니구나, 입주권을 사도 되는 거였구나, 분양권도 괜찮네, 이렇게 답이 나오실 겁니다.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짜드리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매주 한 분씩 뽑으려고 하니까 오늘 이 내용 보시면서 저도요 하시는 분들은요, 성의 있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술꼰대님의 짜드리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술꼰대님의 현재 상황과 목표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여부. 2018년도에 청약 당첨으로 1주택자가 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청약에 대해서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분양가 15억에서 18억 사이의 청약지에 계속해서 도전 중이신데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매수 쪽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상급지 구축, 마포 그랑자이나 이촌동 한강 대구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몸테크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멋진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도 짜드리오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분의 재정 상황 보겠습니다. 주택 여부 봤는데 아까 1주택자이시죠. 25평에 살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금 그 아파트의 거래가를 봤더니 한 9억에서 10억 사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출 상황은 대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갚으셨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당시에 저금리일 때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남겨둘 걸 괜히 다 갚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대출은 그냥 다 갚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은 결혼한 지 꽤 되셨는데 색시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시더라고요. 색시는 제약회사 쪽에 계시고 술꼰대님은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연봉은 1억 3천, 5천 이렇게 되는 분이고요. 현재 기준 2025년도 부부합산 DSR 적용시켜봤더니 한 10억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축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주식으로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 각각 5,900, 3,500 해서 1억 조금 안 되게 미리 설계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또 지인 차용 가능 금액이라고 해서 뭐 부모님에게나 또는 뭐 가족, 동생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으로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당장 이용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2,500만 원 정도 부부 합산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설계가 탄탄하게 잘 돼 있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면은 부자 가능 지수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투자만 한 몇 번 성공하고 나면 노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정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사쇼에 가용 가능 자산 분석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9월 10일자 9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분이 총 만들 수 있는 자금은 9억 8천, 집 매매가 여기에다가 부부 합산 주담대 10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 3천 정도고요. 여기에 이제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5, 6천만 원 정도를 더 더하게 되면 얼추 한 21억 정도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주담대가 벌써 DSR 적용했을 때 10억이 넘어가니까 지인한테는 빚 안 지는 걸로 순전히 술꼰대님의 돈으로만 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걸로 자, 지금부터 자금 마련 플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알아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내 집 마련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일단 청약에 도전하는 거, 두 번째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거, 세 번째로 그냥 주택을 매수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역시 청약에 도전하는 거죠. 하지만 1주택자이시니까 추첨으로 이게 당첨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3순위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1주택자이신 분들이 청약에 자꾸 도전하시는데 이 가능성이 왜 낮냐면요. 이렇게 추첨하기 때문이에요. 무주택자 우선으로 75%를 선정을 하고 여기서 떨어진 분들하고 1주택자를 더해서 나머지 25%를 추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개가 나왔다 하면 무주택자한테 75개를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분들하고 1주택자를 더해서 25개를 뽑는 건데 100개가 나오면 오 25개 많이 뽑네 이러지만 10개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개라고 쳐도 7, 8개 무주택자한테 다 가버리고 2, 3개 가지고 이제 무주택자가 가져가냐 1주택자가 가져가냐 이런 싸움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10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진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막 0점 몇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청약으로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순위로 제가 미루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생각이 있다 하셔서 여기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도 좋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지난 7월에 나왔었던 곳이잖아요. 경쟁률 엄청 치열했던 곳인데 입주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곧 나오게 될 거예요. 내년 7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 이렇게 2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청약 당첨 다음으로 저렴하니까 근데 입주권과 분양권 이 2개 중에는 입주권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값 다 주는 매수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1순위로는 마자힐 이곳에 입주권 분양권을 추천을 해드리고 2순위로는 매수. 매수는 이촌동 한강 대구하고 마포 그랑자이를 원하셨습니다. 또 3순위로 청약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집사쇼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짜드리오 본격적으로 짜볼까요? 분양권 매수부터 가겠습니다. 자, 얼죽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요즘 주부들 얼죽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마자일 같은 경우는 얼죽신이죠. 예. 이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모두 다 있는 케이스입니다. 마자일에는. 분양권은 분양가를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적습니다. 근데 입주권은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는 것이라서 초기 투자 금액이 전액 다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합원의 개념은 아시죠? 그 아파트 새로 짓기 전에 원래 오래된 구축에 사셨던 분들, 그분들이 조합원인데 그분의 지위를 이렇게 팔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입주권인데 그거를 넘겨받는 거라서 초기 투자 금액 전액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입주권을 알아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양권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비싼가 보면 분양권이 더 비쌉니다. 차라리 목돈을 주고 입주권으로 사는 게 총 들어간 매수 금액을 보면 더 저렴합니다. 근데 당장은 그런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분양권 쪽으로. 자, 그러면 마자힐 분양권 얼마면 될까요? 지금 전매 제한으로 내년 7월 이후에나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입주가 2027년 3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놓고도 한 1년 8개월 정도는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을지 전부 다 이렇게 뒤져봤더니 한번 보시죠. 자, 참고로 마자힐이 84 기준으로 해서 16억에서 17억 사이에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포의 비교적 신축 프레스티지 자이가 8월 3일자로 21억 8,500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22억까지도 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자힐도
입주쯤 되면 주변의 이 매매가하고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한 3억 이상은 적어도 3억 이상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권을 사는 시점은 입주까지 한 1년 8개월 정도 아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도 분양권 산 분들이 나중에 매매가까지 해서 그 차이의 갭은 또 챙기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 3억에서 4억은 붙어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권으로는 한 21억 정도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자일 분양권을 매수한다면 그러면은 작은 플랜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수는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수 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 10% 또는 20% 이거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납입 중도금이 있다면 원래 분양받은 분이 중도금 내셨다면 뭐 10%라도 내셨다면 그 중도금도 같이 포함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계약금 10% 그리고 복비 부동산에서 중개했기 때문에 복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매수자가 낼지 매도자가 낼지 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붙어서 나온 거 그 금액도 더해서 이렇게 초기에 먼저 들어가고 중도금은 이제 대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차후에 나중에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매도자가 대출을 내지 않고 중도금까지 대납을 다 해버렸다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에게 중도금까지도 이 돈을 다 내야지 이 권리가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초기 들어가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자체를 조금 저렴하게 내놓겠죠. 분양권의 특징은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이게 뭐 중도금까지 내가 초기에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고 초기 자금 적은 걸 찾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거래가 잘 안 일어나니까 조금 깎아주겠죠. 본인이 급하니까. 또 프리미엄에 숨겨진 비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양도세 매도자 부담이라면 양도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프리미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자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였더라고요. 20%가 아니라. 여기에다 옵션 계약금 10%를 미리 내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복비, 그다음에 양도세 누가 내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차후에 잔금 내시고 취득세 내시고 나머지 옵션에 대한 비용 이렇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뽑아볼까요? 당장 분양가 10% 1억 7천만 원 있어야 되고 중도금 대출도 60%라서 매도자가 낸 돈이 없습니다. 다 대출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옵션 계약금 보니까 2,500만 원이었더라고요. 거기에 10% 250만 원 정도. 복비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0만 원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0.9% 그 요율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엄 3억 이상, 3억이나 4억 정도 붙을 것 같고요. 양도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를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많이 냅니다.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당첨받아서 그 분양권 상태로 파실 분들은 남는 게 없는 장사니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방소득세, 양도세 10% 더 내거든요. 총 66%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억 9,800만 원 정도, 2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추 계산해도 마자힐 분양권을 사는 데는 5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5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취득세라는 걸 또 나중에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분양권은 등기 시점이 아닌 분양권 계약 시점에 주택수를 고려해서 중과를 합니다. 입주 시에 내게 되는데요. 2주택자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술꼰대님까지는 1에서 3% 6,600만 원 내는데 만약에 2주택자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게 8%입니다. 갑자기 중과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은 사실 언제 어느 시점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하냐. 당첨자 발표 후에 초기에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입주 임박해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입주권 금액과 비교해서 사는데 보통은 입주권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때 가서는 분양권을 살 필요 없이 입주권을 사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술꼰대님은 부동산에 얘기를 해놓고 기다리셨다가 전화가 오면 총알 준비하셔서 이제 계약하러 가시면 되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5억 원 이상이다. 자, 그러면 지금 1주택자이시고 다 깔고 앉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을 사실 계획이라면 자, 몸테크도 불사한다 하셨던 아주 멋진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매도해도 되고 그리고 또는 전세를 놓고
예, 월세나 오피스텔 이쪽으로 나와 있어도 되는 거죠. 예, 몸테크 하는 거죠. 몸테크. 예. 근데 사실 상급지로 옮겨가고 또 어느 정도 재테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몸테크도 불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재건축 이 입주권을 사놓고 은마 아파트에 당시에 전세가가 4억 5천일 때가 있었거든요. 제 돈이 딱 2억 남더라고요. 그래서 2억 5천을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지고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갔잖아요. 입주권이라서. 그 돈이 모자라니까 딱 2억 남았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몸테크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마 아파트는 벌록주라고 해서 이게 술 이름이 아니라 벌레, 녹물, 주차 문제 이 세 가지를 제가 견뎌가면서 예, 몸테크를 해서 이제 재건축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몸테크를 안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좋은 집에 깔고 앉아서 누리는 거 이거 즐기다가는 시세 차익이라든지 상급지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나에게는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몸테크 이거는 기본이다. 지금 분양권으로 사시려면요. 전세 주거나 또는 이걸 매도하시거나 하는데 전세 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집값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입주하려면 아직도 1년 8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팔아버리면 나중에 집값 더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팔고 5억 정도 분양권 사놓고 4억 8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 놓고 끝까지 끌고 가다가 입주 시점에 잔금 치를 때 미리 내놔서 매도하고 잔금 남은 돈으로 치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양도세 부분도 거주하셨기 때문에 또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근데 지금 12억이 안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고 복비 한 4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들여서 입주권 매수하시고 몸테크 하다가 2027년 3월에 주담대 내서 잔금 치르고 입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입주할 때 대출을 또 내셔야 되죠. 자,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잔금 90% 남았죠. 15억 3천. 옵션 잔금 90% 남았죠. 2,250. 그리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죠. 그래서 이거 내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한 20개월 뒤에 내는 거기 때문에 12개월과 8개월로 나누면 자, 이 금액이 중도금 대출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4%만 잡아도 1년에 4천만 원, 또 8개월분은 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취득세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의 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억인데 3억 주고 샀으니까 20억이었죠. 그래서 6,600만 원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집을 판 돈 한 5억 정도 여기에다가 저축액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총 16억 9천만 원이 잔금 시기에는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은 5억 5천만 원 정도니까 11억 4천만 원이 잔금 시기에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DSR 주담대를 돌려봤을 때 10억 5천만 원 정도 언저리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한 11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잔금 치를 때까지 한 20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연봉이 1억 8천 정도 되는 분들이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족한 금액을 좀 저축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딱 맞춰서 잔금 시기에 탈탈 털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입주할 때 10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연간 4%만 잡아도 이자만 4천만 원이죠, 연간. 한 달에 330만 원씩.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연봉 1억 8천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는 원리금으로 나간다. 연봉도 오를 테니까 모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재산세 종부세 계산은 안 했습니다. 세금은 또 따로 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이자가 4천만 원씩은 나가니까 4천만 원씩 이상씩은 올라주면 손해는 아니다 이거죠. 거기다가 거주하는데도 어차피 돈이 드는데 이 집에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거주를 하면서 거주하면 일단 돈은 버는 거죠. 그러면서 적어도 4천만 원 이상씩은 올라주면 손해는 아니다. 근데 뛸 때는 1, 2억씩 팍팍 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돈 50%에다가 은행 돈 50%를 써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분양권을 사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또 그 돈 들여서 입주해 놓으면
그 주변에서는 제일 신축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에서 21억짜리 아파트에 비해서도 더 비쌀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 산화도 그게 올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마잘 입주권인데 입주권은 아예 네이버 뒤져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17억 7천에 추가 분담금 이게 더 들어갑니다. 이 추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입주권은.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3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20억 넘어가죠. 20억 7천 정도잖아요. 이 돈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술꼰대님은 이 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입주권을 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입주가 한참 남았는데 뭐 대출까지 미리 끌어다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해요? 그래서 입주권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전, 멸실 전에 주택이 남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오래된 뭐 30년, 40년 된 구축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미 집 지으려고 다 소멸해버리고 땅 파고 있다. 짓고 있는 중이다. 아체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등기 치면서 대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권은 총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나 계산해보면 오히려 분양권에 비해서 저렴하게 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대출마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사놓고 오래 기다리는 경우, 그럴 때만 입주권을 사야 하는 겁니다. 저도 8년 기다렸어요. 8년. 네. 그래서 초기 매수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입주권은 지금 술꼰대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아니다. 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양권, 입주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솔루션,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예. 이촌동 한강대우, 그리고 마포 그랑자이 콕 찍어주셨는데요. 이촌동 한강대우 같은 경우에는 21억 3,500으로 실거래가 찍혔고요. 마포 그랑자이는 18억으로 실거래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직접 들어가서 인테리어나 층이나 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기 괜찮다 싶으면 다양하게 보고 나서 고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반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매수에 비해서 짐작으로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조금 좁습니다. 물론 매물이 적은 경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집도 잘 안 나와 있고 뭐 분양권만 몇 개 나와 있고 뭐 이러면. 아파트 매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보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도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20억이라고 하면 집값 있어야 되고 20억 더하기 취득세 6,600만 원 필요합니다. 여기다 복비 1,100만 원 이렇게 총 더해서 20억 7,650만 원 이 정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가계약금을 보내셔야 되는데 통상 매매가의 1에서 5%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 보러 다니실 때는 사실 통장에 어느 정도 당장 빼서 보낼 수 있는 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집 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내가 안 한다 그랬을 때 포기했을 때 못 돌려받는지, 그러니까 단순 변심은 사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기억을 하시고 좀 신중하게 가계약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넣으실 때는 보통 10%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넣는 날짜는 가계약금 넣을 때 미리 이제 따로 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이 10% 20억이라고 치면은 2억이나 되잖아요.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중도금 주는 날짜 잡아야 됩니다. 총 매매가의 한 50% 정도 이날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계약일은 보통 이제 총 듀레이션을 2달에서 석 달 정도 길게 잡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날 잔금도 치르고 복비도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잔금을 낸 날로부터 2달 내에 납부하시면 이제 온전히 등기가 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마포 그랑자이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플랜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1억 8천 정도잖아요. 그러면 술꼰대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인 찬스, 부동산에를 임장을 다녀봤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그러면 일단 가계약금 일부 보내시고요.
뭐 1,800이라든지 뭐 1,500 정도 먼저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본격적으로 쓰러 가셔야 되잖아요. 계약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주식에 5천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지인 찬스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 4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급하게 이렇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계약금 넣고 계약금까지 넣었다면 빨리 내 집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내 집을 먼저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새롭게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 그 집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보러 다니면 또 급하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장을 주말마다 다니셔야 돼요. 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색을 해놓고 우리 집이 팔리면 이 지역, 이 단지로 매물 나오는 것 중에 내가 하나 해야지 하고 딱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계약이 됐다. 그러면 그 계약금을 들고 빨리 오셔가지고 이쪽에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다행히 술권대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마통,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계약금을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받으셔야죠. 왜냐면 이쪽에 중도금 내야 되니까. 중도금 받으시는데 중도금이 총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8억이면 9억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9억을 어떻게 마련하죠? 9억을 내 집을 다 팔아야 마련을 하는 건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집을 미리 팔아놓고 온전히 내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몸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주하실 때 그때 주담대를 일으켜서 나머지 금액 50%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마포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LTV 기준으로 해서 70%의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러면 18억 정도면 12억 6천의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2억 6천이 다 나오지 않아요. 이 두 분의 부부합산 연봉 DSR이 반영이 돼서 나오는 금액, 즉 10억 5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권대님은 10억 5천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앞서서 9억에 냈으니까. 그래서 10억 정도만 낸다고 하면 충분히 다 쫙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10억 일으켜서 잔금 치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까지 해서 딱 맞춰서 등기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당간당합니다. 마포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 좀 빠듯했는데요. 이촌동 한강대우는 또 21억 3,500까지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값이 한 10억 넘게까지 올라주면 좋은데 우리 집만 오르나요? 마포 그랑자이나 이촌동 한강대우도 또 오르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알아보시기보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추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봉이 높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만 너무 빠듯하게 진행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그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매수도 마포 그랑자이 정도면 조금 뭐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청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주택자 청약은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없어졌고요. 자, 계약금, 또 중도금 10%, 그리고 주담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기존 1주택의 주담대가 있으면 극히 적은 돈이 나오겠지만 주담대가 없으면 이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1주택자들 주담대를 안 해준다는 기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안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은행권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당첨되시면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시고 잔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당첨이 안 되는데도 미리 집을 팔고 전월세로 가는 건 어리석죠. 자, 일단 계약금은 마련해 놓고 청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15억에서 18억 정도의 아파트 청약을 넣을 계획이라고 하셔서 18억 정도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레아의 분양가가 발표가 됐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8억에 나왔습니다. 계약금 20% 3억 6천이고요. 11월 15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중도금 10%, 60% 중에서 50%만 대출이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10%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잔금 20%, 2025년 12월 말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20%니까 3억 6천만 원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당첨되자마자 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 5천만 원, 마통에 9천만 원, 지인 차용 가능 금액 1억 4천만 원, 그리고 청약통장 당첨되면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계약금 20% 3억 6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통을 지금 9천만 원만 설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각각 1억 원씩은 설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총 2억 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지인한테 빌려서 1억 4천 더하시면 3억 4천, 주식에 5천만 원 있으니까 여기서 2천만 원 더 끌어다가 3억 6천 만들어 놓으시면 내 돈 지금 3천만 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빨리 집을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첨되셨기 때문에 매도하셔도 되죠. 그러면 계약금 여기서 10% 한 1억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남은 금액 3천만 원에서 1억 3천 정도, 우리가 중도금으로 내야 되는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잖아요. 자, 또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 생각지도 않게 당첨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빨리 지인을 이용해서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또는 중도금 납부 날짜를 맨 끝으로, 회차를 4번 선택할 수 있는데 맨 끝으로 돌려서 내겠다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받으세요. 그 돈을 받으셔서 신용대출 낸 걸 꺼야 나중에 DSR 많이 나옵니다. 또 지인에게 빌린 것도 다 갚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중도금까지 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도금까지 완납한 금액은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총 18억에서 5억 4천만 원 빼고 나면 우리는 얼마의 돈을 내면 되냐면 12억 6천만 원의 돈을 잔금 시에 내면 되는데 이 돈이 다 마련이 되느냐? 자, 우리가 집을 10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5억 4천을 썼잖아요. 그러면 4억 6천 남았지요. 예, 4억 6천. 12억 6천에서 4억 6천 내 돈으로 남아 있으니까 나는 대출 잔금 단계에서 얼마 내면 돼요? 8억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이 부부 합산 DSR이 높게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대출은 10억 넘게 나오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8억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를 하는 거에 비해서 청약을 도전해서 당첨되는 것이 가장 비용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총 내 집 마련 비용, 그 금액 면에서도 가장 적고 또 중도금 대출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바특에 금액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술꼰대님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 그래서 집을 팔고 도전할까 하기보다는 매수를 우선 고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또 어렵긴 합니다만 분양권에도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의 방법, 입주권, 분양권, 매수, 청약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려봤었는데요. 술꼰대님 어떠세요?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아드린 내용들 중요한 부분 메모하셨다가 책상 앞에 떡하니 붙여놓고 견적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향후 1년, 2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견적을 좀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관심 있는 동네에 임장을 좀 다녀보세요. 예, 임장 가셔서 집도 보고 그리고 그 동네 맛집도 들려서 식사 한 끼 딱 하고 오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집 마련 플랜 짜드렸으니까 혹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 성공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그동안 한 3일 걸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드는데 너무 자세하게 했나 봐요. 예. 그동안 잠 못 자고 고생한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 보시고 나도 짜드리오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서 짜드리겠습니다. 매주 할까 했더니 이게 3일이 걸리니까 그렇게 매주 할 일이 아니네요. 저 본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업도 있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또 길어졌습니다. 평균 한 20-30분이 나오니 큰일입니다. 예, 빠른 말로 돌려서 들으시고요. 예, 한 번만 듣지 마시고 한 3번 이상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